음, 이제 질문들을 읽어보면서 하나씩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음, 일단은 저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이 질문에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 때 얘기지만 디자이너가 박봉이란 것을 알아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 생각하던 차에 이제 UI 디자이너란 것을 알게 됩니다. UI 디자이너가 다른 디자이너들보다 연봉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뭐 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 개발자랑 UI 디자이너랑 기획자랑 뭐 합심해서 프로덕트를 내니까 거의 그 테크 스타트업의 3요소 중에 하나로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제 연봉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관련 커뮤니티에도 들어가 보면서 뭐 UI 디자이너는 뭘 하는지, 뭐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고 이제 실제 UI 디자이너 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음, 뭐 그리고 그분들과 뭐 다양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결국 그분들이 주신 조언이 UI 디자이너를 하면서 생각보다 이 배울 풀이 조금 적다는 거를 알게 됐다. 왜냐하면 UI 디자인이라는 게 규격을 더 잘 맞추는 거에 신경을 쓰지,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더 생산해내고 내 마음대로 디자인을 하는 경우는 잘 없다. 그래서 완전 엄청나게 시니어 UI 디자이너가 아키텍처처럼 뭐 일을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닌 이상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다 대체가 될 것 같다. 그런 회의감을 느끼고 있어서 학생인 너한테는 프로그래머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직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 직업이 속한 학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세계라고 해야 되나?에 대한 그 넓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부터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프로그래머를 뛰어들고 앱을 개발하고 웹을 개발할 때도 되게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졌던 거는 이 세계가 아직 할 것도 너무나도 많고 해볼 것도 너무나도 많고 거기에다가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 필드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라는 직업에 대한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내가 못하는 거는 실력을 끌어올리면 될 일이고, 그래서 끌어올린 그 실력으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넓고 놀기 좋고 돈 벌기도 좋은 그런 세상이다. 라는 답이 나와가지고 개발자라는 직업에는 이제 흔들림 없이 개발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개발자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가장 존경하는 개발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인데, 저는 막 존경하는 개발자가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결국 나 혼자 개발하거든요. 개발하다 보면 조금 외로워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GPT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서부터였어요. 그때가 21년, 20년 그 정도 때인데 GPT-3가 처음 나왔을 때고, 그 GPT-3를 제가 처음 써보고 경험하게 되면서 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 이제 GPT라는 모델도 있고 그 전에 트랜스포머라는 것도 있었고 뭐 그 전에 뭐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딥러닝이 있고 뭐 알파고도 나오고 정말 많잖아요. 엄청난 변천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뭐 GPT 알고리즘 만들거나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만든 것도 정말 엄청나게 대단하지만, 뭐 오픈 AI의 샘 알트먼 정말 대단하지만은, 그 딥러닝에도 사람들이 외면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외면하던 시절에도 이 기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펀딩 끌어오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캐나다에서 그 되게 유명한 3인방이 계시거든요. 한 분이 이제 힐스셨나? 그리고 다른 분은 르쿤 교수님이셨고, 다른 한 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캐나다 어떤 되게 유명한 명문 대학교에서 그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협회만큼은 딥러닝 연구를 꼭 지원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알파고가 나오고 지금 이 세상까지 이런 거거든요. 이런 역사를 봤을 때 그분들이 진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개발하면서 돈 되는 거나 화려한 것만 조금 쫓았지, 사람들이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엄청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치를 가져올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고 나서 개발하진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가치를 더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이제 존경하는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개발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생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원래 엄청 개발에 대해서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코딩 천재들, 코딩 신동들, 어릴 때부터 하던 사람들 너무 많았고, 거기에서 이제 자바까지는 뭐 해보겠는데, 그걸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조금 또 안 해본 거니까 엄청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해보니까, 아, 해볼만 하고, 이 안드로이드 앱도 자바로 한번 만들어 보니까 엄청 두려웠는데도 이게 만들어지네?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웹 개발도 한번 해봤는데 뭐 웹서버 설치하고 뭐 프론트 하고 백엔드 하고, 물론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긴 했지만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앱이랑 유사한 점도 참 많아 보여. 그럼 그때부터 자신감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화상통화 앱까지 완전 만들어 버렸거든요. 한 4, 5개월 만에. 그때부터 생각이 든 게, 아, 이 세상에 못 만드는 거는 없겠구나. 물론 비현실적인 뭐 비용이 들거나 천문학적인 뭐 인프라나 리소스가 든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은 길을 터내서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몸소 체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개발을 하면서 제가 얻어낸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왜냐면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지금도 코딩이 재미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코딩하면서 코딩만 하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개발자가 실제로 코드를 만지는 거는 AI 이전에도 사실 조금 비중이 적은 작업이었고, 진짜 제대로 된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맞춘 기술 스택을 분석해서 테스트해서 비교 분석하고, 그래서 최적의 툴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그런 전략들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거는 이제 이런 설계도가 있으니까 나름 또 후다닥닥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시스템, 그런 플로우였거든요. 아이고, 잠시 꺼졌었는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코딩이 재미있냐는 말에 일단 코드 짜는 거 재밌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렇게 프로젝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굴려가면서 아이디어가 자라는 것도 보면서 음, 음, 보면서 이렇게 프로젝트 하는 게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